허야. 자, 260죠. 왜? 야, 됐다. 자, 첫 번째는, 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에는, 권 씨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상이 있습니다. 권 씨가 가진 이상과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 자꾸 부딪힙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과 자신이 처한 현실은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야. 그럼 일단 구분해 볼게요. 얘가 가진 이상은 우리 지금 영상에 봤듯이 뭐냐면 안동권 씨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안동권 씨입니다. 안동권 씨라는 자부심. 안동권 씨의 자부심을 쓸까? 자부심.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국회의원이 대부분 다 권 씨라 합니다. 안동이 그 권 씨 집성촌이 돼요. 그래서 그 안동 권 씨가 옛날에 유학자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로 가면 어디서 학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 이름에도 안동 권 씨야. 아까 영상에 나오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대학 나온 자부심을 갖습니다. 대학 나온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영상에서 봤을 때 아까 오 선생, 아까 그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옆에 보면 종이로 된 그런 그 일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서류 가방, 그죠? 그게 그 회사원들의 그 기본 뭐라 그래? 기본 룩이라고 해? 뭐 이런 거야. 근데 얘는 구두에 그다음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이제 회사원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나도 대학을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대학을 나와서 얘는 뭐 하냐면 출판사에서 일을 해요. 4년제 대학을 나눠서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돈을 좀 어떻게든 모아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경기도 광주에 땅을 산 거야. 땅을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그 당시에 경기도 광주는 이 경기도 광주라고 해서 경기도 소속이죠. 근데 거기서 건물을 올라가면 서울에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근데 아직 땅만 있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경기도에서는 토지값을 내라고 막 이렇게 양쪽으로 해요. 그런데 처음에 권 씨는 데모에 참여하지 않아요. 에휴,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저런 거 하고 있겠습니까? 저 데모하는 애들은 그냥 거기 원주민들이야. 이렇게 나와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데모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데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원주민들이 경기도 광주니까 판잣집이잖아.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어디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권 씨가 대학을 나온 거야.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주세요. 난 당신하고 달라. 난 달라. 근데 막 추대를 받아서 이제 우두머리가 돼요. 그런데 데모하는데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얘네들은 대학도 못 나온 애들이고 가난한 애들이고 난 달라. 그래서 항상 데모를 하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언덕백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원주민 판잣집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을 다른 데로 내보내면 광주가 개발돼야 되니까 판잣집 짓고 사는 무허가인들을 다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네 나가냐? 내쫓으면 얘는 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존을 걸고 막 지키는 거야. 그 전경이 있겠죠? 전경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야.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추적추적 오는데 어떻게 써? 얘네들은 목숨이야. 여기서 쫓겨나면 살 데가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야. 얘들은 어떻게 써? 나라에서 내쫓으라니까 내쫓아야죠. 전경들은. 이 상태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옵니다. 3륜 오토바이 아시죠? 오토바이인데 뒤에 다리 2개 있는 거. 그죠? 거기에 노란 참외를 하나 싣고 가는 거야. 이렇게 3륜 오토바이가 있으면 이렇게 노란 참외를 하나 여기다 잔뜩 참외를 싣고 가는 거야. 이렇게 노란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다가 대치하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틀어요. 트는데 미끄러져 갖고 이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이 참외가 왁 쏟아진 거야. 그걸 나는 언덕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참외가 비 오는 날 진흙에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잣집 애들이 막 가더니 데모하다가 갑자기 막 땅에 가더니 참외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얘들은 그 안에 먹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막 먹는 거야. 근데 그 멀리서 보니까 이 권 씨가 눈물이 납니다. 저게 마치 나의 모습 같은 거야. 이 사람들에겐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목숨을 건 투쟁이고요. 목숨을 건 싸움이고, 나도 이 집이라는 걸 하나 샀는데 그게 나의 전부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데모를 하고 경찰서를 뒤집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경찰서를 나 혼자 뒤집을 수는 없잖아. 여러 사람이 같이 했는데 나가 뭐야? 같이 잡혔는데 나는 감투를 썼죠? 여기에 위원장이죠? 그래서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 보면 이순경이 자꾸 오죠?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쟤는 전과자니까 제일 잘 관찰해. 맨날 보고해. 뭐 이런 거였어요. 자, 대학 나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현실에서는 전과자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는 전과자입니다. 얘는 전과자야.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노동 할 때 그 영상에서 되게 뭐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느낌인데 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걸린 것 같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자꾸 외면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요. 결국에선 뭐야? 이제는 강도질까지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제 걸려서 행방불명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면서 나 이래봐도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이렇게 강도짓 하는 그런 나쁜 놈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여기 아니었나. 결국 얘에게서의 이 구두는 바로 뭐야? 바로 자존심이죠. 권 씨의 자존심입니다. 나 옛날에 이런 구두 신고 다녔던 사람이야. 나 여기 이거 빈민처럼 보면 안 돼. 내가 지금 새 들고 살지만 나 이런 구두 신고 다니는 애야. 권 씨의 자존심이겠죠. 하지만 결국 강도짓을 하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땠어? 아까 구두가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가 다 없었죠. 그죠? 바로 자존심이 상실된 거죠. 자존심의 상실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구나. 전체가 고지점이라면 올해 나온 EBS 지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올해 나온 EBS 지점은 어디냐? 자, 어디냐면 아까 영상에서 살짝 봤는데 권 씨가 나의 학교로 찾아오는 지점입니다. 나의 학교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권 씨가 부탁을 하죠. 저 10만 원만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잖아. 근데 나가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빚이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 왜냐면 보증금을 20만 원을 냅니다. 보증금을 20만 원, 즉 보증금을 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집 나갈 때 2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줘야 할 돈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20만 원 있으니까 그걸 먼저 10만 원 주면 될 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당장 내 주머니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당장은 거절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도 그냥 형식적인 위로를 합니다.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의사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의사는 권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 모습을 보자마자 돈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의사는 권 씨에게 수술을 미뤄요. 돈 가져오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 씨 입장에선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저런 돈밖에 모르는 자식, 불신의 마음을 가졌겠죠. 나는 권 씨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든 거야. 내가 보증금 2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저거 권 씨 돈인데 그거 주면 될 걸 생각에 너무 만스러워서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돈 좀 조금씩 걷어서 10만 원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의사 선생한테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해서 미룬 수술을 시작하죠? 수술을 하고요. 나는 뭐야? 보증금을 주죠. 수술 보증금을 줬더니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랑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걸 왜 도와주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어떤 인간미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놈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이런 놈이었네. 그리고 나서 중약되고 나서 이제 강도가 돼서 들어온 거야. 강도가 돼서 들어왔는데 내가 막 돈 내라 하는데 이 손이 막 떨립니다. 근데 내 목에다 막 흔드는 거야.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찔려 죽는 게 아니라 이 떨림 때문에 목이 찔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칼 좀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써요? 돈 내놔 하니까 어디서 저기 우리 집은 없어서 가져갈 게 없는데 저기 어린이 저금통이 있는데 그거나 가져가쇼 라고 한 거야. 그 가다가 어떻게 써? 애 발을 밟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칼을 놓고 애를 재우는 거야. 아이고 미안해 잘 자야지 미안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두고 오 선생이 웃었죠. 그죠? 이게 누군지 안 거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연장을 이런 데 놓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칼을 줍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에이 돈도 없는 집이 무슨 이죽거리기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다가 습관적으로 자기 방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오 선생이 어떻게 해서 거기가 아니라 저쪽 바깥으로 나가야 돼. 절로 나가야지. 왜 그러고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나름대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뭐야? 이 어설픈 배려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어설픈 배려를 했더니 다시는 권 씨는 어떻게 해서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뭐야? 자존심에 상처가 생겨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권 씨의 행방불명입니다. 권 씨의 행방불명이 되는 요 지점이 EBS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나왔다니, 그러면 나는 오히려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면 똑같아.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그죠? 모순 하는 거야. 1970, 80년, 70년대의 어떤 사회의 모습을 담았던 것을 할 거야. 그 중에서 작가가 똑같은 유능길 작품에서, 요는 연작소설입니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야. 자, 요거는 제목은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요. 아까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이 나는 누구냐면, 이 나가 누구냐면 오 선생입니다. 오씨야, 오씨. 내가 초등학교 교사인 오 선생이야. 요 작품은, 요 연작소설인 요 두 번째 작품은 뭐냐면, 나가 바뀝니다. 권 씨가 행방불명 됐어요. 그 뒤의 이야기야. 마치 요즘 뭐 마블의 영화처럼요. 미리 다 정해놨다잖아. 마블 영화는 이미 다 정해놓고 1편, 2편, 3편 다 정해놨다며. 그런 식으로. 얘도 다 정해놓고 한 거야. 마녀인가? 요번에 지금 마녀 나왔죠? 그것도 그런 거라며. 걔는 8편까지 썼다며. 작가가 8편까지 써놨대요. 그래서 2편까지 나왔대요. 근데 영화평론가들 막 하는 거 봤더니 뭐 쓰레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고. 얘는 이제 권 씨가 나입니다. 이제 권 씨가 나야. 나가 누구냐면 요번에는 권 씨입니다. 권 씨야. 자, 권 씨가 뭐 하냐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병원에서 깹니다. 자살을 결심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꼭 죽으려면 안 죽고요. 살고 싶어 발버둥 하다 보면 꼭 죽고 막 이러잖아. 죽으려고 했는데 딱 뜨니까 병원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합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죠? 아까 애가 태어난 건 모르고 아내는 어떻게 살고 자식은 어떻게 살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아내와 자식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뭐 하냐면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야? 오 선생 집으로 와요. 그래서 9켤레 있는 구두 있죠? 신고 있던 자기 한 구단에서 그걸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다 불에 태워요. 자, 구두를 태웁니다. 자, 구두가 있으면 요 놈을 모두 태워요. 태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의지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요, 아까 막노동을 할 때도 어떻게 해서 쭈뼛쭈뼛 됐죠? 사람들이 보면 나 대학 나온 사람인데 이런 거잖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자존심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버리고 나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선 막노동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좀 다른 겁니다. 아까는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자존심 때문에 하는 일도 막 부끄러워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막노동을 해요. 낮에는요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을 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있죠. 비 오는 날에는 막노동을 못 하잖아. 그죠? 이때는 뭐 하냐면 바로 뭐냐면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그 이력서 들고 와서 이 회사에서 면접 보고 저 회사에서 면접 봐. 1차는 통과를 잘 합니다. 왜냐면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출판업에서 근무한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차는 통과하는데 2차에서 꼭 떨어져요. 2차는 신원조회. 지금 같지 않고요. 70년대는 신원조회가 있어요. 중간에 뭐 이상한 일 한 사람 있으면 가족, 연자제 같은 것도 다 돼서 아버지가 이상한 짓 하면 자식들 다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전과자죠. 그러니까 다 탈락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낮에는 열심히 막노동을 하고요. 비가 오는 날 있으면 이걸 들고 갑니다. 근데 비 오는 날 원소를 내러 막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나가 있고요. 자, 누구냐면 오만한 사장입니다. 사장 이름이 오만한입니다. 어떤 놈인지 딱 드러나죠. 캐릭터 드러나죠. 이름에 오만한 사장이 만나요.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딱 나요. 그 오만한 사람이 바깥에 뛰어나왔더니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운전사한테 야 이거 어떡하지?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 예 하고 운전사가 데려가려는데 뭐 오만한 사장이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막 종이 떨어지가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똑같은 이력서들이야. 다 똑같은 이력서야.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오만한 사장이 병원에 일단 옮겨놓습니다. 눕혀놓고 나서 오만한 사장이 이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아까 당신 그 쓰러진 데 자리에 봤더니 이력서가 지금 많이 있는데 직장 구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죠. 직장을 구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직장을 줄까? 아니면 치료비를 줄까? 라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 치료는 지금 당장 치료하면 일회성이죠. 치료하고 나가면 끝이잖아. 근데 직장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했어? 이게 10년, 20년, 30년을 다니면 30년간 꾸준히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직장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직장을 뭐 할까? 뭐라고? 제공 아니고 직장을 약속? 아이씨. 직장을 거래? 아이씨, 거래? 뭐 이상하다. 무슨 의미, 아니,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갑자기 이제 오 선생. 이제 나가 아니죠? 나가 권씨니까 오 선생이 막 뛰어옵니다. 이거 일어나봐 합니다. 오 선생 막 옵니다. 오더니 나에게 신문을 줍니다. 이런 개놈의 자식 하면서 막 욕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신문 기사가 뭐냐면 오만한 사장 자해공갈단에게 선의를 베풀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해공갈단은 뭔지 알죠? 일부러 차에 부딪혀서 상처내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자해공갈단이라고 했고요. 오만한 사장이 기사를 낸 거야. 자해공갈단이 자기 차를 탁 친 거야. 하지만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그 사람에게 치료도 해주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 네가 자해공갈단이 할 이유가 돈 때문이지? 우리 직장에서 일해. 이렇게 지를 포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나야가 가만히 있어보자고 생각 좀 해보자고 라고 해요. 뭘 생각을 하냐고. 저런 거는 다 고발을 해버리다고 모욕죄를 다 집어넣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냥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어떻게 했어? 그 거짓을 승인합니다. 거짓을 모르는 척합니다. 자, 왜 거짓을 모르는 척하냐면 내가 만약에 거기다 소송을 걸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이 사라져버리죠. 그나마 약속받은 직장을 약속이라고 하면 될걸. 그죠?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나를 직장을 자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해? 그 당시 거짓말했죠? 나 이거 사회 푼다? 사회 다 찔러버린다? 그럼 어떻게 했어? 서로 간에 약점을 공유한 겁니다. 얘는 거짓말을 했고요. 나는 전과자니까 그냥 나가면 어디든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만한 사장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 절대로 취직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모르는 척 한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즉, 요 소설은 자,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삶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죠? 이 글의 제목은 뭐지? 서로의 약점을 잡고 서로 공생을 합니다. 쓸걸 여기다 이렇게 여기 쓸걸. 서로의 약점을 잡고 공생을 하는 내용이었죠. 오만한 사장은 거짓말을 한 거고요. 나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취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서로 공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뭘까? 초성 퀴즈! 뭘 것 같습니까? 띄어쓰기 찬스! 뒤에는 공생이 아니, 공생 아니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예. 더 정확히 그릴까? 예. 예. 그렇죠. 직선과 곡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냐? 이렇게 설명을 줘도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냐? 니들이 똑똑한 거냐? 직선과 곡선이었습니다. 연작 소설이었고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없네. 자, 우리 EBS랑 또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가난으로 인한 윤리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으로 초점을 두면 올해 EBS 작품이 하나가 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윤리적 타락. 아, 그렇죠. 바로 잘 나왔다. 시간 없는데 잘 얘기했네. 현진건의 바로 뭐냐면 서투른 도적이죠. 서투른 도적이 연결되죠. 서투른 도적은 바로 뭐야? 얘가 누군데? 서투른 도적. 얘가 할멈이죠. 얘 할멈이야. 할멈은 그렇다면 왜 이런 서투른 도적질을 했죠? 그렇죠. 손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죠? 얘는 뭐냐면 손자에 대한 사랑. 그래서 뭐 했어? 쌀을 훔치죠. 쌀을 뭐 한가반이 훔치고 이거 아니지. 그죠? 손자에게 밥해줄 요만큼의 쌀입니다. 그거를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서 그냥 들고 가면 어려우니까 옛날은 한복이니까 주머니가 없잖아. 여자 한복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위 저고리에다 넣고 이걸 딱 점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야. 근데 그 비닐봉지가 그 밑에가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부담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졸졸졸졸 떨어지는 거야. 그걸 내가 봤더니 어이 쌀을 여기 떨어뜨렸지. 이렇게 쫓아가니까 뭐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요렇게 연결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가난으로 인한 윤리적 타락이라고 그랬지. 뭐 있을까? 자, 이 글에는 누가 있냐면 복녀가 있습니다. 복녀 집안은 원래 양반 집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몰락을 해서 이제 농민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는 선비 집안이었는데 몰락을 해요. 몰락을 해서 농민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래 선비이다 보니까 얘한테 엄격한 가정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선비 농민이긴 하지만 정직한 농민의 딸입니다. 정직한 농민의 딸인 거야. 윤리교육을 정확히 받습니다. 그래서 복녀는요, 가난하지만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집이 선비에서 몰락해서 농민이 되는데 농민인데 거기서 또 집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서 얘를 시집을 보냅니다. 왜냐면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할 거 아니냐. 근데 15살에 시집을 가는데 15세에 시집을 가는데 누구랑 가냐면 20세 많은 35세 남자와 만납니다. 되게 무능력합니다. 근데 저기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 15살에 가는 저 집이 더 이건 뭐 손해라고 해야 돼? 뭐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집은 뭐냐면 여기에 돈 80원을 받고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칠성문 밖으로 갑니다. 지성박. 칠성문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평양인 거야. 평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양 그 주변 외곽은요, 여기는 온통 가난한 사람들이 싸움의 집결지고요. 그 다음에 맨 살인이 나고요. 맨 간통 사건이 났고요.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이었던 복녀가, 아주 윤리적인 복녀가 서서히 맨날 보는 게 싸움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 다음에 간통하는 거 이것만 보다 보니까 좀 윤리적인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정적인 타락은 여기에 못 사는 빈민 애들이 사니까 나라에서 니네들 그럼 일거리 좀 줄 테니까 돈 좀 벌어라 하면서 송충이 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70명, 80명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하냐면 나무에 있는 송충이를 손으로 잡고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복녀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면 벌이를 해야 되니까 송충이 잡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무서운 송충이를 잡아서 손으로 잡아서 막 넣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애들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관리자들랑 막 노닥거리면서 놀아요. 근데 돈 배분하는 거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복녀가
쟤는 왜 일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라 가만히 봤더니 걔네들은 어떻게 써? 그 관리자에게 몸을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얘도 어떻게 써? 맨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얘도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 경제적으로는 부를 얻습니다. 이 송충이 잡기가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치관의 변화, 어떻게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에이씨,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춘 행위를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빌어먹는 것보다 낫네. 더 점잖은 거야. 그래서 아주 대놓고 매춘 행위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송충이 잡기를 해서 관리자와 매춘 행위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뭐 하냐면 그쪽 실성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왕서방네 그 고구마밭 이런 그 감자밭 같은 채소밭이 있어요. 거기에 먹을 것 있잖아. 감자 고구마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몰래 들어갑니다. 얘는 다 빈민들이라 했잖아. 몰래 들어가서 감자 캐서 도망가고 고구마 캐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복녀도 가서 감자를 캐고 고구마를 캐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딱 쳤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딱 봤더니 누구냐? 왕서방입니다. 왕서방이 보기에는 복녀가 또 이쁜 거야. 그래서 왕서방이 뭐라냐면 우리 집에 가 라고 얘기합니다. 못 갈 건 없지 하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서 다시 매춘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돈을 송충이 잡기에 10배가 오는 거야. 이거 괜찮은 짓인데 괜찮은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왕서방이 이제 복녀의 집에 자주 오고요. 왕서방이 안 오면 복녀가 직접 가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여기. 자, 왕서방의 채마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매춘 행위가 벌어지죠. 하지만 이 왕서방 중국인은 복녀라는 여자의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여자애를 돈 주고 사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서방이 뜸해지니까 남편은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왕서방이 오는 날은 지가 스스로 지 방을 비워줘요.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 왕서방이 안 오니까 직접 찾아가 보니까 딴 여자가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녀와 왕서방이 활극을 펼칩니다. 왕서방이 활극을 펼치는데, 즉 복녀는 왕서방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낫을 들고 막 덤빕니다. 그러니까 왕서방은 그 낫을 뺏어서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오히려 복녀가 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녀를 죽이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왕서방이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한의사,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를 불러요. 그래서 왕서방이 남편에겐 30원, 그 다음에 한의사에겐 20원. 그랬더니 뇌출혈로 죽었다라고 바뀝니다. 그러면 복녀는 윤리적으로 거의 괜찮은 애였는데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복녀가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렸군요. 환경 결정론적인 소설이었습니다. 환경이 인간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은 뭐죠? 환경 결정론적인 소설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많이 변한다. 사자성어로 하면 금묵자흑. 제목은? 야, 이 새끼야. 2글자입니다. 자, 힌트. 뭘까요? 자, 이게 한국식, 미국식은? 미국식. 한국식, 미국식. 한국식은? 감자입니다. 제목은 감자였습니다. 감자. 자, 누구 거냐면 김동인 거였습니다. 김동인의 감자였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네.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데 김동인의 태형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말로 해볼게요. 태형은 곤장입니다. 곤장 때리는 거야. 3.1 운동이 지난 후고요. 다 모두 다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부분 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야.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인데 근데 5평 남짓합니다.
한 요만해. 감옥이 요만한데 여기에 80명이 앉아 있습니다. 80명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다 어떻게 해서 서 있어야 돼. 그러면서 누구야? 교대로 자야 합니다. 누가 자 있으면 1시간 뒤에 또 누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덥고 살 닿으면 뜨겁고 아주 기분 더러워요. 근데 영월영감이라고 80 먹은 노인이 있어요. 노인이 어떻게 해요? 공판장에 갔더니 태형 80대를 맞습니다. 태형 80대를 받아요.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난 태형 80대래. 잘 됐군요. 내가 막 얘기합니다. 왜냐면 당장 한 명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이 80 먹은 사람이 곤장 80대를 맞으면 사냐? 죽죠? 그걸 알면서도 나는 뭐냐? 당장이 내가 편해야 되니까 빨리 아유 항소하면 안 돼. 빨리 해. 할아버지는 안 돼. 나는 늙어서 항소할 거야. 뭐야? 네가 너 때문에 아들 둘 죽이고 이 80 먹고 살고 싶냐?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월영감이 와 뭐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옆을 봤더니 79명이 다 똑같은 눈치로 봅니다. 그 눈치 보다가 알겠소 항소 안 하겠소 해요. 그러나서 항소를 안 하고 끌려나갑니다. 곤장을 맞습니다. 딱 5대 맞고 나서 더 이상 신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5대 맞고 이제 간 거야. 그걸 들으면서 죄의식을 잊었다는 작품이 바로 뭐냐면 바로 김덕인의 태형입니다. 감옥이라는 공간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변했죠? 그죠? 이것도 역시 환경 결정론적 소설이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